자, 오늘 날씨하고는 조금 우리가 이럴 줄 모르고 준비한 주제잖아요. 오늘 막 화창할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떠나고 싶은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용 변호사님. 예, 7월이고 이제 여름 휴가철이 이제 다가왔지 않습니까? 음흠. 휴가하면 어떤 게 제일 걱정이 되십니까? 저는 교통체증, 차 밀리는 거. 뭐니 해도 이런 게 제일 걱정이죠. 아니면 뭐 배탈 나는 거? 저는 휴가를 갈 수 있을지 너무 가고 싶은데 그게 좀 가장 걱정이고요. 저는 저희 PD님이 보내줄 거예요. 너무 좋다. 부럽습니다. 감기 꼈어요 방금. 예, 저는 뭐 휴가 갔다 오면 조금 일 밀려 있는 거 갔다 와서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 그럼 그런 얘기 나누는 건가요? 휴가 때 예, 걱정. 그러니까 일단 그 휴가철 하면 좀 걱정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네. 이제 저희가 어쨌거나 돈을 지켜드리는 용벌 변호사단이니까 오늘은 그 성수기마다 되풀이되는 그 바가지 요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기대하시면서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가지를 쓴다라는 말이 억울하게 뒤집어 쓴다, 뭐 이런 관용 표현이잖아요. 성수기, 장사가 잘 되는 시기에 잘 팔리는 품목들의 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억울하게 그 값을 뒤집어 쓴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요즘에는 바가지 음식값, 바가지 숙박비, 바가지 렌트비 뭐 이런 식으로 바가지 쓰는 품목들이 진짜 다양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값을 부르는 거를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전통 과자 7만 원, 어묵 한 그릇에 10,000원, 감자전 3장에 25,000원. 자, 이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감자전을 소뚜껑에다 붙였나 보다. 어묵 한 그릇이 세숫대야만 한가 보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기는 한데 사실 농담이고, 유명한 관광지 놀러 갔을 때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본 가격 아닐까 싶기는 해요. 새삼 놀라운 가격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글쓴이가 그 한 축제에 갔다가 바가지 요금을 보고 올린 글인데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축제가 아니라 한탕 해 먹으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삭히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이제 그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일반 음식점에서도 뭐 감자전 한 장을 7-8천 원에 판매하고 있고 좀 뭐 최근 감자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은 하면서도 좀 곤혹스러움은 감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 음식값을 올려야 한다, 뭐 이런 어쩔 수 없는 사례다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친 감이 있긴 합니다. 감자전 먹자고 25,000원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비싸잖아요. 음식값 말고 또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 최근에 가수 싸이의 콘서트가 열리는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의 숙박업소 요금까지 덩달아 올라가지고요. 소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졌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뉴스 봤습니다. 한 직장인이 이 싸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숙박업소를 예약을 했는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금을 잘못 적었다. 그 숙박업소에서 내가 요금을 잘못 올렸으니까 5만 원을 더 내든가 아니면 예약을 좀 취소해달라, 다른 사람이 예약을 하게.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숙박 중개 그 어플 있죠. 그걸 통해서 65,000원에 예약을 했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같은 객실을 15만 원으로 올려받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내용이었는데, 이게 그런 거죠. 더 비싼 돈을 주고도 묵겠다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자연스럽게 욕심이 생긴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뭐 숙박 요금을 잘 나갈 때 올려받는 것이야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 온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결제한 숙박객에게까지도 돈을 더 내라라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제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피서스는 이제 뭐 숙박 음식업소에서 과도한 요금을 요구해서 당황시킨 사례가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요금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비스 공급자가 가격을 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사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는 제재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결제한 숙박객에게 돈을 더 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쵸. 계약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관련된 분쟁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이게 계약 위반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숙박업소 예약할 때 이제 뭐 위약금 같은 거 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 하루 전에 취소하거나 그쵸. 뭐 그러면 예, 뭐 3일 전이면 뭐 20-30%, 뭐 하루 전이면 50%, 뭐 100%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소비자가 이제 예약을 했을 때 숙박업소들이 취소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게 만약에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만약에 이제 피서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 간에 담합을 했다.
한다 그러면 이제 독점 거래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최고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담합 혐의를 발견하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명시적으로 담합 관련 사실이 좀 드러나지는 않는 데다가 그쵸. 좀 지자체의 그 단속 인력도 충분하지는 않아가지고 담합 혐의를 찾아내는 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담합이라는 게 이미 본인들끼리는 작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제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도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사실 많은 것들이 걱정이 되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아우, 올해는 또 얼마를 써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자, 2부 마무리하기 전에요. 피서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 간의 담합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이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지만 사실 담합 혐의를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용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재할 방법이 없는가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에요. 우리가 물가 안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중요 물품의 생산, 도매, 소매 단계에서 최고 가격을 일단 지정을 하고 있고요. 공정 거래를 위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판매업자에게 물건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명할 수도 있고요. 이걸 위반한다라고 하면 과징금이라든지 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중요 물품이 뭔가 이게 제일 그거 중요하잖아요.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시행령에는 국민 생활에 기여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가장 쉽게 접했던 게 마스크잖아요. 관련 행정 규칙으로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품안전처 고시인데요. 여기에는 당일 생산량이라든지 수출량, 국내 출고량, 재고량, 구매 단가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하고 판매 가격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 매석 행위, 이른바 사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세죠. 혹은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매점 매석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마스크 아까 말씀드린 고시에서도요. 제6조에서 물가안정법 제7조를 위반해서 매점 매석한 마스크 전부를 다른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가격에 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스크 사재기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예, 그래서 폭리를 취한 분들도 많았고 가격 엄청 올랐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때 마스크 막 구하려고 막 다들 난리가 났을 때 맞아요. 새벽 4시에 그 경기도 하남에 있는 그 대형 매장에 갔다가 4시에 갔는데도 결국 못 구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이급해지고 그러면 이제 물가 안정법이 좀 이제 발령이 돼가지고 뭐 정부에서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제재 규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두 번째로 소개드릴 법령은 뭐 일단 그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약칭 이제 택시 발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에서의 그 바가지 요금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를 통해 가지고 부당 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그 해당 택시 운전사는 이제 관련 그 해당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자격이 뭐 취소나 정지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택시는 보통 미터기를 찍고 이동을 하는데 바가지 요금 사례가 아직도 있습니까? 네, 인천공항 입국장 내에서요. 화물하고 승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콜밴 운전기사인 피고인께서 외국인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을 시켰어요. 그런데 71km를 운행을 해가지고 서울 강남구 호텔에 도착한 다음에 신용카드를 결제하고요. 피해자에게는 통상의 콜밴 요금 기준에 따라 18만 6천 원을 결제한 것처럼 전표를 교부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86만 원이 결제가 된 거예요. 기소가 됐는데 사기죄로 인정이 되어가지고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에이, 설마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렀겠죠. 18만 6천 원을 186만 원으로 어떻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판결문을 봤는데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7월에 한 번 하고 뭐 10월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 데다가 그러니까 오랜 기간 인천공항에서 이제 영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어하고
국내 교통요금 체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해외 신용카드 이용할 때에는 카드 결제 금액을 즉시 알기도 어렵고 본국에 돌아간 이후에도 사실 우리가 일부러 확인 안 하면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사실은 실제 요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카드를 결제하면서도 통상의 콜밴 요금 기준에 따른 적정한 요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금액이 인쇄된 승인 전표를 교부한다든지 아니면 요금을 이중 결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 기재된 승인 전표를 교부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손님을 태워주고 이제 바가지 요금을 받은 혐의로 이제 택시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오신 관광객 2명을 이제 서울 명동의 호텔까지 태워주고요. 이제 뭐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 이런 건데 명동까지 한 61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시간 가량 운행을 하면 정상 요금이 한 48,000원 정도 나오는데 그 이제 해당 기사분이 수동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93,000원 한 2배 정도를 받은 걸로 이제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피고인이 그 외국인인 피해자가 국내 택시 요금 체계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히고 이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택시 부당 요금 징수는 사실 내국인들은 내용을 대충 아니까 내국인 상대로 하는 것보다 이제 외국인 상대로 하는 경우들이 이제 판결문 검색해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진짜 극히 일부의 택시 기사들의 비양심적인 행태이고 이것 때문에 대다수의 기사님들의 의심을 받고 뭐 억울한 이야기도 듣고 뭐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세 번째는 식품위생법입니다.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나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인다든지 게시를 해야 되고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요. 외부하고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고 중요한 것은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가격표를 외부 또는 내부에 붙인다든지 게시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금이 부당하다라고 생각되실 때에는요. 벽이나 테이블에 가격표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없는 사진을 촬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격표를 가져와 달라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가격표대로 청구가 되었는지를 따져가지고 신고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가격표가 없다라고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고요. 가격표가 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바닷가에 있는 식당 중에서 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부르는 게 값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시가라고 게시를 한 그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가격이 뭐 매일매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뭐 이제 시가가 얼마예요라고 물어봤는데 10만 원입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시가가 뭐 되게 그러니까 원래는 10만 원짜리인데 이제 이거를 막 엄청 과다하게 100만 원에 받고 팔았다던가 모르는 이제 그 사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좀 그렇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까지는 못 봤지만 그런 건 본 것 같아요. 시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10만 원, 저기서는 13만 원, 저기서는 16만 원. 뭐 그런 식으로 시가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경우 본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가게인데 그런 경우에도 좀 억울하긴 하잖아요. 1, 2만 원도 우리한테 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 1, 2만 원, 뭐 2, 3만 원 차이 날 수 있는데요. 근데 뭐 그거는 사실 또 뭐 이제 업체를 하시는 분이 뭐 개인적인 이제 그 이익률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몇만 원 차이 나는 거 가지고 또 이걸 어떻게 뭐 처벌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 돌려받고 싶은 거죠. 좀 발품을 파시는 게 처음부터 예. 그렇군요. 그런 방법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바가지 요금을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사기죄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을 받았다고 해서 그 바가지 요금 자체가 곧 사기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가지 요금에 이제 위법 요소가 있다면 너무 과다하겠다던가 이제 그러면 이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기죄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사람을 기망을 해가지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 요건은 이제 기망행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그다음에 속여가지고 불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는 그런 의사, 그 두 가지를 크게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건이 성립이 되면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예. 예전에도 다른 이야기 나누면서 잠깐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기망행위라는 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사기죄의 구성 요건인 기망이라고 하면 널리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뭐 적극적 혹은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것 이런 소극적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을 하고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서 사기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도록 뭐 이 케이스에서는 바가지 요금 받는 거겠죠. 이렇게 속이는 것인데요. 이때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 행위하고요. 그로 인해서 재산적 처분하는 것,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을 지급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내가 저 사람을 속여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받겠다라는 그런 고의를 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기망하면 이제 성립을 하는 거고요. 뭐 이제 그냥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그다음 뭐 거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예, 어렵지만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바가지 요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그럼 사기죄 적용 여부는 잠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의 성질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바가지를 씌운 정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라든지 신의 측에 비춰가지고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느냐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그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면 기망 행위가 인정돼가지고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용인 가능한 수준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법원이 결국 판단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죠. 예. 소비자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거 처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제가 두 분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라 아니 항상 법을 이렇게 듣다 보면 두 분하고 네. 법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법에 적혀 있는 단어들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네.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기망행위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된다. 라고 판결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를 그 당시에 돈을 지불한 사람인 소비자가 내가 용인을 못 하겠는데 네. 왜 그걸 법원이 판단을 해서 내가 보기엔 용인 가능한데? 라고 판단을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 도덕적으로 그냥 이렇게 뭐 상거래 관행에 따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처벌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인이 하기보다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역할을 맡은 판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처벌 말고 돌려달라니까요. 그것도 민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죄송합니다. 별 변호사님이 죄송할 일은 아닌데 마음이 좀 그러네요.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네, 이게 피서지는 아니지만 미용실 바가지 요금 사례가 좀 있어요. 미용실. 예, 그러니까 면접 시즌에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면접을 앞두고 미용실을 방문한 A 씨에게 이제 미용사분이 커트하고 염색을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시술을 받고는 너무 당황스러워하셨던 거예요. 왜요? 머리가 안 예뻤나? 생각보다 이제 면접이잖아요. 근데 머리색이 너무 밝고 미용사분께서 A 씨에게 묻지 않고요. 클리닉을 막 추가하신 거예요. 물어보지도 그러니까 않고요? 아니, 전혀 안 물어보시고 어이구. 그러니까 비용이 5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근데 면접하시는 분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당연, 저한테는 큰 돈입니다. 당연히 큰 돈이죠. 그래서 처벌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처벌하고 싶은데 글쎄요. 지금까지 만나본 바로는 처벌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는 건 뭐 이제 뭐 너무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정도가 심하면 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간단한 머리 손질을 해줄 것처럼 이제 시술을 하고 이제 그 정도를 얘기했다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시술을 이제 더 추가를 해가지고 비용을 좀 추가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또 시술 비용을 뭐 굉장하게 많이 부풀려 가지고 과다 청구한다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기망행위가 성립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머리를 손질하신 미용사의 경우에는 뭐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는군요, 처벌을. 그럼 이 경우에는 묻지 않고 시술을 추가했다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면 실제로 미용실에 가면 그런 건 있거든요. 시술을 물어보고 하기는 해요. 근데 가격을 사전에 고지는 안 해줘요.
머리가 너무 상했네요. 클리닉을 하셔야겠어요. 근데 클리닉이라고 안 하고 약품을 살짝 발라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간단한 것처럼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 간단한 과정 하나가 몇십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들어보면 굉장히 비싸져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가격을 고지해주지 않고 여러 가지 과정을 추가를 하는 거죠. 예, 예. 그것도 기망행위인가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술에 동의한다라는 의미에는요, 시술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격에도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해요. 특히나 몇십만 원짜리 고가의 시술의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이미 해당 시술의 가격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 과다한 금액이라는 기준을 계속 궁금하게 만드네요. 네. 그러네요. 뭐 용 변호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고지를 안 해주는 경우 이제 그것도 이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어쨌거나 꼭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을 요구해가지고 좀 나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좀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또 이제 민사적으로도 해가지고 좀 너무 과다한 금액 청구한 부분을 좀 돌려달라, 또 그렇게 또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럼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네, 이제 미용 서비스 바가지행에 대해서요,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충주의 한 미용실 원장님께서 부당 요금을 원인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게 돼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분이 뇌병변 1급 장애인에게 염색비 명목으로 52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세터민 등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만 골라가지고 8분에게 239만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그렇죠. 대답을 하실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이런 규정들은 있는데 바가지 요금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예, 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단속 인력이 부족해서 철저한 단속이 쉽지는 않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가지다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될 수 있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각종 지자체에서도 뭐 권고라든지 행정지도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게 실정이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인 강제성을 왜 만들지 못할까요? 이게 조금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당한 숙박요금하고 관련해가지고는 형사처벌보다는 단속을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자정작용을 좀 해보자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 근거가 예를 들어 숙박요금 관련해서는 뭐 공중위생관리법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 따르면 숙박업소가 숙박요금을 안내데스크에 게시하지 않으면요. 뭐 1차 경고, 2차 개선 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 명령을 하는데요. 사실 영업장 폐쇄 명령이나 영업 정지를 받으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그렇죠.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강력한 규제보다는 사전 교육이라든지 모니터링 같은 예방적 조치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네. 그 소비자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상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도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겁니다만 어찌됐든 권리는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에 더 치중해야 되느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입법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뭐 기사에도 보면 또 이제 뭐 제주시에서도 이제 여러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제주에 여러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시니까 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뭐 마을이나 부녀회, 청년회 이제 이런 데서 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뭐 부적절한 행위에 관해서는 단속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제 어쨌거나 개인적으로 영업하시는 경우에는 별도 처벌 규정도 없고 그래서 단속이 힘든 실정이다라고 또 설명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요. 여름철 바가지 요금 관련은 사실은 대부분 조금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나 혹은 받더라도 가벼운 행정처분, 뭐 과태료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많고요. 또한 특정 분야의 경우에는 아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계속해서 바가지 요금을 받다가 결국 뭐 이렇게 걸렸을 때 가볍게 과태료 내고 끝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바가지 요금이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 때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업체들도 가격을 막 2배, 3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확 올려버리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고 소비자들도 그런 관행들에 당연하게 피해를 입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제주도에 특히 이제 뭐 여름 휴가철 되면은 큰 호텔들도 가격이 확 뛰고 근데 꼭 이제 뭐 이게 뭐 바가지 지금 얘기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최근에 이제 끝났지만 코로나 때 그 배달 업체들 그 배달 요금이 엄청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때 또 배달을 많이 시켜 드셨으니까. 근데 지금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배달도 덜 시켜 먹고 그러니까 이제 가격도 많이 인하하고 쿠폰도 맞아요. 많이 뿌리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우를 또 코로나 때 뭐 배달 업체들이 많이 올렸다라고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 공급 수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 어쩔 수 없어요. 좀 그러니까 그런 처벌을 원한다기보다는 예. 뭔가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을 주고 뭐 뭔가 이렇게 선을 긋자 이게 아니라 예. 막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처음부터 뭔가 좀 이렇게 제재를 하면 시작할 엄두를 못 낼 텐데 네. 이게 그냥 좀 풀어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성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세요. 네. 그럼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 지자체에서 이제 좀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되풀이되면 한 1년간 준비했던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을 하고 있고요. 소개해드리면 이제 청주시에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열리는 축제 참여 업체를 이제 공개 모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이제 그 외식 업체를 대상으로 메뉴 가격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 바가지 요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좋죠. 네. 그리고 충주시에서도요. 축제장 상황실에 바가지 요금 불공정 상인이 신고센터를 운영해가지고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고요. 제천시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공무원 1명, 상담원 2명으로 구성된 이동 소비생활센터를 축제 장소에 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운영하시는 곳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어제 기사였나요? 음. 그 강원도 동해시에서 음.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금액의 딱 2배까지만 받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동참하는 이제 호텔이나 모텔 이런 숙박업체들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여기는 2배까지만 받습니다. 아예 딱 이렇게 딱 뭐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2배도 비싼데. 워낙 많이 받는 곳들이 있으니까 참 2배도 이게 광고가 되는군요. 자, 지자체에서 축제장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서 대책 마련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모두 얼굴 찌푸리는 일 없이 여름 휴가철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지금 뉴스들 쭉 보니까요. 이게 빗길에서 교통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퇴근길 오르신 분들도 그렇고요. 빗길 안전운전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사고 소식 많이 들려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안전운전 하십시오. 자, 저희 다음 주 내용도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용별 변호사단 2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